안녕하세요. 저는 비마이너에서 일하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비마이너는 장애인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이고요. 그동안 비마이너에서 이제 장애인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들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 자기 주장 이런 것들도 최근에서야 많이 나온 편이고 기존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이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별도의 지원 체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조금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비마이너에서 기획 취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그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문제와 그 장기 입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서 올해 그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서 이번 기획 취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비마이너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주신 한국정신장애인대 카미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송수헌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방송 국장을 3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사자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주라고 합니다. 저는 까미라고 정신장애 연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제 병명은 반복성 우울장애와 화병을 앓고 있는데요. 증상은 뭐 시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미 활동가인 25세 홍석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별명은 분열 정도장이고요. 처음부터 분열 정도가 아니었고 우울증을 시작해서 조현병을 앓다가 우울증을 앓게 되어서 이젠 정신분열병이 아닌 분열 정도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인대 사무국장이자 당사자 활동가인 박미선이고요.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증상은 조증이 되면 쉼없이 생각이 돌아가고 잠을 점점 더 못 자게 돼요.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고 또 자주 신체화 증상으로 하반신 다리나 아프고 뭐 이런 거고요. 우울증은 요즘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과거 증상은 매우 격렬해가지고 거의 뭐 1년 내내 20시간 다 들어 누워 있는 그 정도로 겪었는데 이제 점차 어떤 병인식이라는 거를 갖고 제가 대처할 수 있게 되어서 증상이 점점 단순해진 그러한 당사자입니다. 네.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뭐 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호칭이 다양한데요. 여기선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님자를 성함 뒤에 붙이겠습니다. 이기주님 같은 경우에 증상을 말씀을 안 했는데 증상이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자살 충동도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의욕상실증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막 흥미를 갖다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제대로 뭐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러는 거 같던데. 요즘은 좀 많이 극복이 됐죠, 상황이. 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튼 요즘은 가능하면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고 좀 증상들이 좀 많이 나아지는 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김미현이라고 하고요. 저의 병명은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1999년도에 처음 발병하였고 뭐
특별히 증상은 이제 환시와 망상이 나타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제가 그때 1999년도 봄쯤에 우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조현병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네, 저는 네 여기까지. 우리 각자 소개까지 했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박미선 님이 신청하신 노래 바다새가 부릅니다. 바다새.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별꽃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을 하나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달꽃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 다 가보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을 하나 예,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그다지 즐거운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를 그 박미선이 그 말씀대로 지나치게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낼 거야. 그래갖고 좀 이렇게 좀 즐겁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자, 첫 번째 이제 물음을 던질게요. 각자 이제 증상과 병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발병할 때, 그 발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예. 제일 이쁘게 생긴 우리 홍석철 이쁘게 생긴 했더니 김미연님이 나를 딱 쳐다본다. 어우 미안해라. 네. 예, 저는 처음 발명했을 때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딱 제가 16살 중3 때거든요. 근데 중3 때 제가 그게 발병인지 사춘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우울감이 이렇게 쭉 몰려온 거예요? 아니요, 우울감이 아니었고요. 비관함, 부정, 이게 침울, 그니까
침체 그런 게 많았어요. 음. 막 몸으로도 신체적인 증상도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격하다거나 네. 무력하고 의욕이 없다는 거. 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정신보건에도 관심이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제 스스로 판단한 결과 우울증이라는 걸 판단 내렸는데 실제로 제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과에서. 혼자요? 부모님이랑 같이 갔죠. 아, 예, 예. 예. 그냥 가자고 된 계기는 저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 음. 그래서 막 그냥 간단한 심리 테스트 했는데 우울증은 맞다고 하는데 그냥 약을 주셨거든요. 거의 담당 주치의께서. 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돼서 알고 보니까 그 약이 항우울제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뭐 그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 중3 때 그때 알 때부터 쭉 가다가 고1 되니까 제가 고1이요? 고1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네네. 많이 편집 봐주세요. 네네네. 예, 고1 때 되니까 제가 이사야 갔어요. 네. 예, 이사야 가가지고 타양은 아니지만 인천 끝에서 끝으로 가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저희 중학교에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있고 점심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는 누워만 있고 근데 누워만 있는 것도 그게 자꾸 신경 쓰이고 누가 눈치 보는 것 같으니까 화장실에 숨었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대인 관계 기피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엔 고1 겨울방학 때까지 참다가 결국엔 제가 고2 입학 계약할 때쯤에 학교를 안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선언을 했죠. 때려치겠다. 아니 휴학을 하겠다. 아, 휴학을 하겠다. 네. 그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아니죠. 부모님은 제가 그런 저를 보고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 차려라 그런 말로 입원했었죠. 그래서 처음 발병하고 그때 처음 입원했었어요. 그때가 18살쯤 18살 봄으로 기억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입원했을까? 근데 다 낫지 않았는데 의사가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의아했죠. 나는 집보다 학교보다 병원이 더 나은데 부담감도 없고 중압감도 없는데 병원이 더 좋았어요? 네, 병원에서 더 좋았어요. 체질이다. 체질인가 봐요. 병원 체질이에요, 제가. 그러게. 네. 의사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의사분들. 네. 막 웃기 많게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네. 그때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퇴원하는 이유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된다고 너 학생 아니냐고 시험 안 보면 학교 못 다닌다고 그래서 결국 나왔죠. 자, 잠깐 말씀 끊어갖고 죄송한데 그 발병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중3 때라고 그랬는데 네. 그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그게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이런 그게 일이 있었나요? 어떤 계기점?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기는 아니고 사춘기랑 겹쳤던 것 같아요. 겹쳐서.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의 사춘기는 스스로 극복해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극복하는데 본인은 계속 침참에 들어간 거고 스스로가.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극심해지게 네. 증세까지. 주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대인 관계에서 적절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미연님은 그 발병했을 때, 그 시기하고 네.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이유랄까? 네, 예. 1999년 당시에 제가 그때 무직 상태였어요. 그때 연세가 24. 네. 네, 24살 때 제가 무직이었는데 네. 이제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약간 방송을 많이 듣고 막 사연 써서 보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네.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침은 모자란 맘도 못하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꽂힐 정도로 완전히 네네. 끼고 사는 정도로. 네네 뭐 어. 거의 그 저희 엄마 아빠가 그때 이제 부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 부업을 할 때도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있고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까지 거의 막 라디오를 사랑하는 너무 사랑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 그 제가 좋아하던 DJ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 밝혀도 돼요. 네네 미스터 투의 선우라고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네네 예. 그분이 라디오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슨 완전 남자친구인 양 애인인 양 너무 사랑에 빠진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DJ가 그만둔다는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DJ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감히. 네, 너무 슬퍼가지고 막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너무 그 좀 빠져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봄서부터 그렇게 차츰차츰 우울감이 좀 있었고요. 라디오 끼고 살면서도 우울했어요. 네, 그중 좀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컸던 거 제가 병이 발병했던 게 그 너무 DJ를 사랑한 그리고 허락 없이 떠난 네네네 그 사람을 나쁜 놈이네 그럼. 네,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네, 그 당시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네네. 그러고서 막 그 속상하고 네네. 안타깝고 그러고 나서 네네. 증세가 이렇게 딱 밀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분이 그만두고 다른 방송을 이제 낮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라디오를 진행하셨던 그 분이 네. 이렇게 어떤 멘트를 하다가 네. 저랑 관련이 있는 좀 듯한. 네, 그런 느낌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나를 아는구나. 네네네. 그렇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구나. 그렇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아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네네네. 막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방송이잖아요. 라디오 네. 방송이다 보니까 TV도 다 TV에서도 다 내 얘기를 한다. 걔가 다 얘기해가지고 네네네. 미연님에 대한 얘기를 네네. 다 해가지고 이제 네네. 모든 연출자들이 네. 미연님을 위해서 이제 네, 방송을 그런 것도 제작을 하는 있었고, 거고. 뭐 욕을 한다. 요거를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한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피해망상, 관계망상, 네네, 과대망상 그런 게 예,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막 복합적으로 왔네. 네네. 환청은 없었어요. 환청은 없었고요. 그때 발병됐을 때 이제 환시가 조금 있었고 뭐가 보였나요? 망상이 되게 심했죠. 그 오빠가 막 곳곳에 나타났나요? 아니 그거 그때 보였던 거는 막 그러니까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네네. 근데 꿈을 꾸면 꿈에서 일어났던 일을 현실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스크린처럼. 예, 막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저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방송국에 관련된 네.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뭐 종이로 네. 흰 종이에다가 독한 계집애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이제 환시로 네, 나타나는. 그게 환시로 나타나고. 이야, 영험하다. 막 그런 게 막 보여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제가 좋아했던 DJ 말고 지금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토이의 그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네. 그분이 네. 제 앞에 나타나서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마
나 대신 네가 이 세상에서 지켜라. 있고 피아노를 내가 배우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되게 뭐 그런 거를 꿈을 꾸는데 꿈을 꿈에서처럼 생각 안 하고 예, 현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환시가 보이고 아하. 그랬던 기억이 있죠. 야, 그 굉장히 진짜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즐기지 않았어요, 혹시? 네,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중증으로 안 간 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미한 정도가 아마 병원에 일찍 가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발병했을 때 약을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국에 돌아다니면서 약을 수면제를 타려고 했더만 수면제 알약은 안 주더라고요. 당연히 안 주잖아요. 약사들은 바로 약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네네. 약사 바로 안 주는데 그 이제 처방전이 물약을 없으니까. 주더라고요. 네, 물약을. 네, 그래서 네. 물약을 다 페트병에 모은 거예요. 코카콜라 페트병에 다 모아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마신 거죠. 야,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배통 양이 나오네. 그 콜라병 하나 통을 다 먹었어요. 아니 다 이렇게 가득 찬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아무튼. 정도 찼는데 이제 나는 그걸 마시면서 생각을 했죠. 난 이제 죽는구나. 끝이다. 잘됐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다 마시고 잠들었는데 웬걸 아침에 일어난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발병된 게 그 약대에도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는 병원 체질이고 누구는 약 체질이네. 이야, 그렇게 먹고 그냥 그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어났어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 너무 슬펐죠. 내가 왜 안 죽었지 막 이런. 그 증상이 있기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병원을 갔어요? 몇 개월까지 안 갔어요. 오. 왜냐하면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들이 벌써 눈치를 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이모한테 제일 가깝게 지내는 막내 이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제가 한 달? 아무튼 그렇게 발병하고 약 먹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달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네, 빨리 조치가 눈치를 됐네요. 채가지고 네. 이모가 병원도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얘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 이제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료만 상담만 받고, 해주는 상담하고 약물 네네네. 치료만 받았던 거죠. 그 병원이었군요. 네네네. 상담만 하는. 네네네. 아 예. 저 계속 시립은평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지금도 거길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입원실 있잖아. 예, 입원실 있는데 그 당시 1999년 그 당시 발병 제가 당시에는 발병 당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첫 때는 방문한 병원은 네네, 없었다. 입원실이 없던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네. 들어갈 베드가 입원실이- 없었다는 거야. 네네네. 입원실은 베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예. 제가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못 없어가지고. 예.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예. 짧게 얘기하세요. 이 발병 얘기만 하면 집안 얘기부터 막 쫙 나오시는 분이라.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우울감이 있었고, 왜냐면 계속 가정 불화가 좀 그때부터 심하게 좀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가정 불화라면 이제 예, 어머님 부친께서 부모님 사이가 좀 안 좋으셔갖고. 바람이 나서 어머님이 굉장히 충격 받으셔가지고. 예, 어머니도 충격 받으셔갖고 그때부터 좀 병석에 누우시고 또. 병석에 있다가 아셨던 건가요 그때? 바람 나신 건지? 아시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셨죠.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으셨을 때 이미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였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건강이 괜찮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이제 불화가 있었던 상태에서 불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정서 불안증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우울감 같은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도 이제 좀 정서 불안적인 걸 느끼다 보니까 그걸 좀 극복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자기 체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갖다 배워가지고 스스로가 좀 안정감을 취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이제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를 갖다 몰랐었고, 근데 그냥 어떻든 간에 제가 정서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체면법을 갖다 이제 익힌 거예요. 네. 이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 불화를 예. 많이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는 나름대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이제 알겠습니다. 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어머나. 다음 다른 질문 때 또 대답하세요. 너무해. 예, 우리 박미선님은 예.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언니들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터울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엄마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껌딱지였다고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왔는데 뭐 초등학교 때도 집에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냥 막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까지 하루 종일 울어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처음 막 되게 화를 내고 그런 정도로 집착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갑자기 이사 오면서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직장암으로 들어눕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제 계속 투병 그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엄마 껌딱지니까 그런 와중에도 피똥 흘리는 과정에도 제가 꼭 엄마 옆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거든요. 지내고 이제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3달 만에 아버지가 이제 세장가를 가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어머니고 그런 게 아주 저로서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하고는 달리 그때는 활달은 했는데 속마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터놓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게 앓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때는 학교 생활이 되게 재밌었고 또 뭐 선생님들도 재밌었고 교회 선생님들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발병으로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은밀하게 속으로 이상한 신경쇠약 상태를 이제 겪다가 이제 서초고등학교라고 8학군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는 봉천여중 막 달동네 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강남 8학군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되게 막 좀 분위기가 좀 학구적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다들 세련되고 막 그때는 선생님보다 그 학생들의 엄마 아빠가 훨씬 지위가 높은 분이라서 분위기도 좀 제가 느꼈는지 모르지만 분위기도 살벌했고 굉장히 그때 이제 제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공부만 막 파다가 그게 제가 정서적으로 아무것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때 언니 오빠들도 다 저기 군대 가버리고 뭐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상태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 집에 중학교 때 친구 은경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은경아 그래도 제가 이제 막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경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미선 나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딱 그 순간 바닥에 팍 이렇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이제 의식을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이제 우리 언니 부르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때 갑자기 막 이제 막 서울 환청이 막 들리고 막 그다음에 막 한시 막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참 그런 게 저는 이제 사람이 쓸데없는 죄책감이 별로 좀 안 좋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엄마한테 막 죄책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막 하고 그러는 죄책감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들어누워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엄마만 먹으라고 바나나를 사왔어요. 바나나를 사왔는데 그 당시 바나나가 되게 귀했는데
바나나를 제가 또 먹성 좋은 제가 엄마가 바나나를 몰래 숨겨놨는데 그거를 제가 귀신같이 찾아갖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죄책감이 막 생겨가지고 막 뒤에 막 왕상이 생기고 그래서 파인애플 먹었으면 큰일 났겠다. 그러니까 뛰어내렸겠다. 그게 애 마음에 애들이 그래. 애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결국 뭐 길거리 오줌 똥도 막 싸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량리병원에 입성을 하게 됐죠. 입성. 예, 일단 여기까지. 예. 네. 참 발병의 증상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도 말씀해주시고 나름 이렇게 그 본인들이 이제 분석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박미선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딱 그 껌딱지였는데 그 어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가 3개월 만에 새엄마를 딱 데리고 오니까 그 어떤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 더 혼란스러운 아니 저는 그 너무 그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착해서 어, 그 배신 절대 뭐 배신감은 안 느꼈어요. 절대 배신감이 안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이 뭐지? 그 저희 아버지가 이런 방송 우리 어머니한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고마우신 분이네. 어르신들은 인터넷 안 그거 하시니까. 아닌데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버지가 장가를 가실 때 저는 그때 결혼식을 하는 걸 몰랐어요.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도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머님과의 그 사별 사별이 아니었어. 그때 사별이 아니니까 어머니 돌아가심이 그렇죠.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조증 때는 그 엄마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저는 조증 때 막 들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를 떠올리면서 울었다 웃었다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고. 좀 그래요. 각자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애정을 가졌던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떨어짐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좀 힘들게 좀 마음 여린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아닐까. 우리 노래 하나 듣고요. 계속 이어가죠. 우리 홍석철님이 신청하신 노래 김광진이 부릅니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오늘 밤은 노래해
이렇게 떠나면 너무 슬프지만 이별이 오는 건 우린 모르지만 함께했던 시간 모두 소중해. 라리라 라리라 함께 노래해요. 라리라 라리라 부디 기억해요. 행복해지나요 이제. 어디서 오나요 그대의 사랑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헤어지면 기도할 뿐이죠. 그대 위해 라리라 라리라 함께 노래요. 라리라 라리라 부디 기억해요.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네. 이야, 노래 참, 이 우리 홍석철 군 참, 이야, 다양하게 노래 들어보고 아니까는 이렇게 신청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다양하죠. 어우, 대단한 문화생활입니다. 네. 덕분에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발병하고 막 그러면 어떤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것에 대한 본인이 그 어떤 지식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없거나 그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발병할 당시에 그 대처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요. 본인이나 가족이나 혹은 지인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이기준님부터. 네. 예, 근데 아까 조금 보탤 말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원래 제가 저 고등학교 때 느꼈던 증상들은 아주 가벼운 증상들이었고 그게 뭐 우울증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우울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런 어떤 증상은 조금씩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일 심하게 이제 발병돼갖고 진짜 이게 우울증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전치 14주나 되는 그런 다리 골절상을 입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벌써 이제 한 40대 초반인데. 누구한테 맞아서 그랬나요? 아, 그때 저기 술값 때문에. 술값 안 내갖고 맞았군요. 술값이 그냥 과대하게 그냥 뭐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거기 지배인하고 어떻게 붙다가. 그래갖고 14주가나 네, 정도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리를 갖다 그냥 어떻게 꼬여서 어떻게 막 푹 넣는 엄청나게 등치가 큰 놈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치 14주면 그 혼수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거의 기절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고. 어우, 관뚜껑 10번 했네요. 네, 관뚜껑이 열릴 뻔 했죠. 그 직전까지 갔네요. 네. 야, 그런데도 지금도 술 안 끊고 있어. 아니 근데 얘기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인데 그때가 환경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집안이 이제 뿔뿔이 막 흩어져서 풍기박산 돼갖고 각각 그냥 각기전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후증이 또 유행할 때였어요. 14주 그때가 40대였어요? 예, 40대 때 그랬어요. 예. 어이구.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 시절에 그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식으로 돼갖고 그냥 1년 동안 거의 이렇게 기부스 끼고 이렇게 지내야 됐을 정도가 됐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취업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다리 다치기 전에 몇 군데 알아본 상황도 있었는데 다리 다치고 나서 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다 들이닥친 거죠. 들이닥쳐가지고 취업 관계도 그렇고 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사는데
사는 그 어떤 생활고 자체도 굉장히 한꺼번에 이렇게 닥쳐왔고 네. 그다음에 또 다리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깊은 우울증에 좀 빠졌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취업할 길도 막히고 이제 뭐 식구들 친척들로부터도 막 그때는 또 외면당하고 심리 상태도 뭐 최악이었고 계속 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더 일들이 꼬여가지고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냥 너무나 왜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피폐돼가고 네. 생활 자체도 또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그때 없어요. 혼자 사셨던 거죠? 네, 혼자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탤 게 거기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 이사 그것도 어떻게 꼬여가지고 엉뚱한 그냥 그 지하 골방에 네. 완전히 그냥 저기 뭐 저 난방도 잘 안 되는 네. 그런 장소에서 막 한 7년 6개월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냥 겨울에도 어떻게 보면 방에 있는데도 동상이 막 걸릴 정도고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끓여 먹지도 못하고 뭐 차라리 노숙자 센터 들어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그 완전히, 정도로 예. 이렇게 어렵어요. 예, 그리고 막 굴속이어 갖고 1년 내내 햇빛도 못 보고 자라고 그럼 그리고 뭐- 매일 막 아니, 그러니까 뭐- 벌레들은 막 왔다 갔다 하지. 여름만 되면은 그냥 우장창창창 다 웬만한 벌레들이 다 기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완전 예, 동물원이었네. 예, 동물원. 벌레 동물원도 될 수 있을 정도. 그 먹을 거 없으면 그거 좀 잡아먹지.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 식욕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식욕도 없고. 예. 그래서 걔네들 막 걔들 보면 잘 가라, 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보내 옆에서 그냥 보기만 바라보고 같이 그렇게 끌안고 자고 막 예, 그. 쟤네들이 끌어안으려고 왔죠, 막. 아. 그래. 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식사도 제대로 그때 못하고 막 하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다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추억으로 지금도 이렇게 기르고 있군요. 예.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거는 내 바퀴가 아니에요. 딴 바퀴가 들어온 거야. 형네 집 가면 제일 반기는 애들이 걔네들이도 막.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오랫동안 갖고 그때 이제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이제 심하게 느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뭔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정리해서 간다면은 어떻게 갈까 막 이런 것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떠오를 때 행동은 아무것도 못 하고. 행동은 이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것만 그런 그거 아니니까 그것도 머리에 생각이잖아요. 행동으로 뭘 했냐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일일 노동을 하러 자살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마시고 일일 노동 뭐 그걸 한다든지.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취업이 잘 안 돼갖고 그냥 하도 굶고 있다 보니까는 막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저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뭐 일용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기 알아보니까 이 당일날 또 나온다 그러고 제가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살 길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열심히 다녔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스스로가 마음을 갖다 좀 정화를 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극복해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걸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은 겨우겨우 면해지는데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그 학구방 같은 그런 굴 속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언제 하실 건가요? 예,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뭐였죠 질문이? 다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발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었는지. 근데 어떻든 간에 발병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의욕도 떨어지고 뭐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그냥 싫어지고 그냥 괜히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의 어떤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친척들하고도 거의 다 이렇게 관계를 끊고 잘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냥 홀로 그냥 골방에서 막 이제 계속 망상만 그러니까 관계가
증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멀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혼자 되고. 딱 남게 되는. 예, 그러니까 고립돼가는 그런 생활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병원은 예. 연세가 춘추가 언제 때 그때 40대 병원을 초- 아니 그러니까 병원을 처음 해갖고 약물 치료를 받은 게 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몇 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을 정도의 어떤 느낌을 아니 아까 얘기로 또 자꾸 이어가려고 하지 아니, 말고 오빠 예. 질문이 저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네. 정신보건증진센터를 이제 찾아갔는데 네. 병원에는 거는 갈 생각을 안 했었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느꼈던 그 네.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네네네. 그래갖고 병원은 이제 갈 생각을 안 하고 정신보건증진센터라 그래갖고 나는 뭔가 증진을 시켜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신보건센터예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아 그때 이미 개칭됐을 네, 때였네요. 네. 그때 이제 찾아가갖고 한참 내 얘기를 했더니 네. 한참 듣고 나더만 저기 복지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밖에 뭐 조치를 안 취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다냐고 여기 네. 오면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냐고 네. 딱 물어보니까 아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병원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병원을 가본 거예요. 네. 가서 그때의 춘추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가 40대 중반 좀 넘었던 상황이. 지금 40대 후반이니까 몇 년 안 됐네요, 그죠? 아유, 네, 그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 앓을 대로 혼자 다 앓고 나서 혼자서 이제 입원 치료는 이런 걸 혼자 스스로가 다 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인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요. 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많이 앓고 그냥 많이 앓을 대로 극복하고, 다 앓고 네, 극복하고 관계는 관계대로 다 끊고. 관계가 끊어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 기다리시잖아. 너무 안 시키죠. 네, 우리 김미연님은 어땠어요? 네. 질문 자체 까먹었어요? 그건 아니죠? 네네네. 저는 발병했을 때 네. 제가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건 네. 제가 그 토이의 유희열을 네. 총으로 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유희열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도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증상이 나아졌을 때 그 네. 사람은 살아 있는 게 보이니까 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심하게 아팠었구나라는 걸 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발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가족이 네. 저를 지켜보는 게 네. 그 뭐랄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뭐 이렇게 죄책감. 네네 음. 그리고 내가 너무 왜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었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부터 되게 그런 걸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무엇보다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게 가장 저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봐 이기준님 네. 혼자 답변이 길어지니까 김미연님도 지금 내 질문을 엉뚱한 답변하고 있어 지금. 전염이 지금 그 발병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감사한데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네 그 발병했을 때 네.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가족 특히 네. 가족들이 네.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제가 그때 증상이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증상이 좀 이렇게 약을 물론 바로 먹고서 좋아지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약을 먹고 나서였는지 아니면 먹기 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네. 밤에 네. 막 시장을 돌아다니고 네. 야밤에 막 12시가 넘은 시각에 막 모텔에 가 있고 이러니까 어머? 네, 모텔? 네. 그 모텔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는 줄 알고 미스터 투가 아니
아니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와 막 이런 야. 뭐 이런 어머 어떡해. 그런 과대망상이 생긴 거라서 그래도 모텔빈이 있었네.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무단 침입인데. 네, 아니,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니 쫓겨났다기보다는 내가 끌려 나왔어요. 정말 그 주인한테. 그럼 얘기하지. 좀 있으면 온다고 연예인 애들 줄 서갖고 온다고 그러지. 엄청난 과대망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걱정을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시켰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근데 그 막내 이모께서 네. 참 지혜롭게 잘 대처를 네네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김미연님 같은 경우에 네. 그 당시 발병 당시에 지금 네. 이기준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그 관계는 잘 안 끊어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땠어요? 관계는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글쎄,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 관계는 뭐 그렇게 끊어진 경우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그럴 나도 거예요. 네, 착한데. 감사합니다. 누가 나쁜 놈이래? 아유, 오빠 착한 놈이야.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미선님 같은 경우엔 주변에서 어떻게 대처해 줬는지. 저는 제 주변이라기보다 본인. 예. 제가 잘나서 좀 이렇게 좀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청량리병원으로 입성했어요 스스로? 문 열어라. 그래서 스스로는 아니고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사촌 오빠랑 손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럼 그 오빠도 입원한 건가요? 손잡고 들어갔다. 손잡고 들어갔는데 저는 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딱 뵀는데 망상이 생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지? 그래서 탤런트가 왜 앉아있지 나를? 탤런트가 앉아있는데 그 당시에 청년이면에 그 최우식 원장님이 둘이 악수 한 번에. 키도 조그만하시데 얼굴이 되게 이렇게 동안이에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근데 웬 멋있는 탤런트가 나를 이렇게 맥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입성을 했어요. 참 대단해. 입성을 했는데 또 그 전기충격법도 뭐 받았는데 그 멋있는 우리 의사 그때는 의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너무 의사를 그때도 이제 의사 선생님 소녀 같은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전기충격법도 별로 뭐가 문제 뭐 고통의 기억도 별로 없었고. 자, 얼마나 좋아하면 전기 충격도 뭐 고통이 없고. 그렇죠. 지금 의사 선생님을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딱 퇴원을 하고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도 항상 뭔가를 이렇게 닥치면 너무나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이들이 있는데 딱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모범생이었고 뭐 공부도 잘했고 엄청 이쁨을 받았고 엄청 착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신병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내가 정신병원에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신병원을 입성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이 정신병원의 세계 뭔가 정신병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막 일기장에도 계속 쓰고 옆에 우리 작은 언니한테도 언니 나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예언대로 됐네요. 네, 본인 예언대로. 사람이 뭐 이렇게 말 안 대로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가족의 반응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이후에 이렇게 겪는 거랑 이제 나이가 이제 불혹이 지나서 이제 이순인가요? 아니 뭐 어디로 가는 50이 되는 그 시점에서 보니까 해석이 또 달라져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잠깐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우리 당사자 다 무식한 줄 아니까 50은 지천명이랍니다. 지천명을 벌써 50에 하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일 괴로웠던 사람은 이제 저희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처가 아프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제일 이제 믿고 이뻐했던 딸이 이제 그렇게 된 데다가 또 상복해지려고 세장가를 딱 들으셨는데 저 때문에 제가 그냥 아파버리고 그것도 정신병원이나 가버리니까 너무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되게 이제 괴로워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이제 처녀로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행복하고 싶었고 또 제가 제일 이렇게 똘망똘망하니 잘 키워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가족에게 굉장히 절망을 끼친 존재가 돼버렸었는데요. 그래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뭐 이 방송이 마치 무슨 회계의 자리 무슨 교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사실은 32살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막 홧김에 내가 왜 병 걸렸는데 다 응?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면서 이제 막 반항을 하게 됐어요. 반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모님의 비수를 꽂는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굉장히 비수를 꽂는 말에서 다 막 아버지가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막 일으키고 32살에 쫓겨난 건지 가출한 건지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가족 반응이라든가 지금 그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다시 관계가 굉장히 이때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까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는 되게 사이가 화목해진 것 같아요. 아우 해피엔드이네요. 우리 홍수철님은 네. 네. 저는 그때 제가 우울증 앓고 있는 동안 2년 네. 넘는 동안 가족들은 제가 우울증인 것도 몰랐고 네. 심지어는 아픈 것도 몰라더라고요. 네. 제가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감당내려고 숨겼고 그리고 가족들은 네. 저에 대해 무신경한 것도 있었죠. 진짜 가족들은 저에 대해 무신경하더라고요. 네, 그 일이 있은지 그리고 저를 아들로 안 봤어요. 그럼 딸로 봤어요? 네, 아니야. 환자로 보더라고 환자로. 네, 저 환자로 취급해가지고 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또 조회하는 것에 믿고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하든 간에 의심먼저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막 되봐주는 존재다. 혼자서는 할 줄 모른다는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장애인 될 가능성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죠. 네, 처음에는 아껴준다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여태까지 오히려 가족들의 그런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지겹더라고요. 예. 오히려 하나하나 간섭하고 네. 관여하고 약 먹어라 뭐 해라 뭐 네. 이렇게 이제 싫은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25이면 옛날에 장가가 다 내 아이거든요. 손주 볼 나이지. 네, 손주분 아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발병했을 때는 제가 먼저 입원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보다 병원이 더 좋다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할 때도 사람들이 넣어있기 싫어서 내가 독방에서 살겠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입원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한 5-6번 했나 그래요. 진짜 체질이다. 네. 거의 강제 입원이에요, 자의 입원이에요. 자의 입원인데 같이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막 보내주세요. 나 병원이 좋아 막 거의 막 이런 식이야.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저 퇴원시킬 때 퇴원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더 있고 일단 싶어요.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거야. 네. 들식 같았어요. 6개월 좀 꽉 좀 채우게 좀 나 네. 퇴원 좀 시켜주지 네. 마세요. 이렇게. 네. 아니면 다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더 살게 좀 해주세요. 네. 차라리 병원으로 돌려줘. 네, 돌려줘. 네. 이야. 그게 못해가지고 진짜 아쉽죠. 이야. 거기다가 김미연님까지 딱 합치면은 천하무적인데. 네. 약은 약대로 다 먹어도 그 다음날 빨딱빨딱 일어나지. 네. 이야. 약도 얼마나 맛있는지. 약도 맛있어. 네. 먹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요. 다 먹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한 타스 주면 막
많이 주면 좋아했겠네. 네, 맞아요. 예. 어.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였던지.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비록 한 10년도 안 됐는데, 아, 그죠? 7년 됐죠, 7년. 그렇죠. 7, 8년 됐는데 먹은 약이 한 가마 정도 되겠네. 아, 그렇죠. 싼 것만이 되죠. 싼 가마이 되겠네. 네. 어휴. 그 옆에 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도 좀 치료를 늦게 받았으니까 옆에 계신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박미선님이나 김미연님은 한 대여섯 가마 될래나? 먹은 약이 트럭으로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스스로 이렇게 막 끊어진. 저는 아예 친구들 안 만들었어요. 완전 단절시켰어요. 아예 다 단절. 친구들 만나면 제가 너무 유순하고 열리니까 다 저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괴롭히는데 그걸 막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괴롭히더라도 그렇게 놀아주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놀아주는 게. 네, 그렇게 너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이야, 이거 완전 메조키즘 아니야? 괴롭힘을 당해도 즐거워. 야, 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만두받기 할 때 맨날 받는 역할만 하고. 올라타지는 않고. 너는 허리 튼튼하니까 박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바뀌고 하고. 예. 이야, 나하고 자주 놀자. 저기 지금 궁금한 게요. 지금은 이제 그 카미 활동도 하고요. 예, 여러 그렇죠. 활동들도 하고. 그 대인 관계는 어때요? 지금은? 대인 관계는 네. 그다지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스스로. 너무 감이나다 보면 내 자신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물 흘려가듯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사귀고 떠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나 보내고 있어요. 철학자입니다. 저희들이. 네. 이야, 그래요. 지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네, 그만하세요.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기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돈 맥클린이 부릅니다. 빈센트.
네, 우리 첫 에피소드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첫 발명을 하고 이제 증상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분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병명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증상이 시간에 따라서 병명이 됐든 증상이 됐든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그 증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그 얘기를 처음에 누가 할까요? 예, 김미연님. 지금 현재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고요. 그때 진짜 제가 24살 때 처음 발병했을 때는 엄청난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환청이나 환시도 없고 망상도 없으니까 지금은 무척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어떤 망상과 네네. 환청이 전혀 이제 네, 환시도 없고 전혀 없어요. 정말 관리를 잘 하시네요. 네네. 술을 안 드시죠? 네. 먹을 그- 줄은 알아요. 그 자기 뭐 먹을 줄 알았어요? 네네, 먹을 줄은 알아요. 전혀 술자리에 이렇게 참석 자체도 안 하고 네. 있어도 이렇게 술을 안 드시길래 네. 우리 함께 더불어 또 얘기를 할 것이야. 혹시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자기 관리의 노하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팠을 때는 무조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틀어박히면서 방에서 안 나오고 네. 무서우니까 일단은 네. 너무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막 세탁기에 엄마가 빨래가 다 됐으니까 피존을 넣어라. 피존 맨 마지막에 헹굴 때 네. 넣는 거 아시잖아요. 피존. 엄청나게 광고해 주네. 네. 근데 네. 피존을 안 넣고 네. 세제를 다시 넣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내가 심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좀 집중 좀 해줘요, 네. 김미연님. 그러니까 자기만의 증상 관리가 네네. 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사람 관계, 네네. 대인 관계 대인 속에 관계를 오히려 더 많이 원만하게. 늘리고 이런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사람 사귀고 사람 사귀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꾸 웃으려고 하는 거. 네. 그 당시에는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랬던 거를 지금은 밝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노력을 했던 게 만화책 같은 거 즐겨보고 그다음에 대여점 가가지고 책을 많이 빌려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은희경 씨의 새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장 소설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감명 깊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는 거죠. 막 자신과의 싸움이랄까, 네네. 저와의 노하우랄까 뭐 그런 거죠. 그래요. 아무튼 네. 사람과의 관계를 네네. 항상 원만하게. 네네. 네. 우리 홍석철님. 예, 저는 다음 당사자분들과 다음 케이스로 변명이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네. 원래 처음에는 제가 우울증을 시작했어요. 네. 그때가 2010 중3 때였고요. 예, 중3 때죠. 예. 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다 안 떠오르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2010년도 때,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죠. 네. 그때 제가 6개월 만기를 2번이나 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체질이니까요. 세시니까요. 네네. 예, 네. 그때 새로운 별명을 받았는데 그게 상세분명의 정신분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으로 딱 그때 판명을 받은 거예요. 예, 거기는 딱 다른 병원이었죠. 우울증이. 네. 예,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2012년도 될 때 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현병을 있다가 네. 대학교에서 제 약물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네. 리투미아는 네네. 정신장을 먹었거든요. 네. 한
용량으로 따지면 한 1200mg을 제가 하루에 먹었나? 네. 한 4알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 먹고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별명이 뭐냐고 네. 제가 조울증에 가까운 것 같다고 의사한테 여쭤보니 이 좋은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의사였어요? 다른 같은 의사였죠. 같은 의사인데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별명 바뀔 수가 있나 싶었더니 네. 그 지금 환자분의 상태 그 검사 거기에 진료실 보아서 네. 아마도 분열병이 아닌 네. 분열 전동 장애에 가까운 것 같다. 한 번씩 검사 받아봐라. 네. 그래서 해봤더니 그 나중에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진단은 그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거의 현재까지 그렇게 분열 전동장애 있다가 네. 또 올해 4월달에 또 다시 재발을 했어요. 네. 재발했는데 이번에는 네. 조울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 그 조울증에 있는 조증도 아니고 또 조울증에 있는 우울증도 아닌 그냥 정신병적 우울증을 아예라서 입원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제가 다 섭렵을 했죠. 모두 정신병을. 네. 네. 섭렵할 거 참 그게 그래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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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섭렵을 다 하셨다. 섭렵을 이제 싹 해가지고 네. 평정을 했어요. 이제 모든 병을. 네. 지금에 있어서 그 자기만의 이제 좀 병의 증세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좀 관리하는 누구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예, 답변이 이제 없어요. 저는 네. 그게 자기만의 정신병이라는 게 네. 꼭 증상뿐만 아니라 네. 인격도 변하고 인간관계나 네. 사회성 아니면 네. 감정이나 행동 네. 신체적인 모든 부분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는 저도 아까 좀 말씀하신 그 미연 씨처럼 네. 대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요. 네.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대화 나누는 게 네. 그냥 큰 도움이 됐는데 네. 그 도움이 됐던 곳이 바로 학교라는 그런 기관이었죠. 네. 졸업하셨나요? 4학년 2학기 제 졸업 예정자예요. 그래요. 네. 전공은? 사회복지과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박미 선생님은?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상이 이제 진단명이 바뀌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보기에도 명백히 조현병이고 그래서 이제 저기 전기치료요법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다시 재발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오빠를 막 좋아했어요. 대학교 오빠를 좋아하다가 잠을 좀 못 자갖고 광기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미선아 지금도 어떻게 조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조울증이라서 더 희망적으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병원을 이제 들락날락 거리고 이제 오만 병원을 다 훑고 다녔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은 또 가르치거나 뭐 오만 이제 이렇게 직업은 갔다가 이제 그 3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그 열린마음이라는 어떤 나름 괜찮은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저보고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일시적 동요라고 하면서 저를 병원에서 뻥 내쫓아 버렸어요. 상담도 오지 말라. 그때 제가 이제 숙대 그 음악치료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다 졸업을 못하고 등록금이나 뭐 여러 가지 교수님과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이제 대학원을 못 가게 다니면서 제가 극도로 흥분 상태가 돼갖고 다시 이제 아버지랑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왔는데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다시 연락이 돼서 다시 조울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울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이제 쭉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관리가 아니라 이제 제 그 병이 이제 조금 좀 유난스러웠어요. 제가 조증 때 이제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어떻게다가 막 자다가 새벽 2, 3시에 나와가지고 막 자가용 위에 막 올라타면서 막 뻥뻥 치면서 이놈의 더러운 물질 세상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술도 안 먹고요. 네. 정 때문에. 그리고 막, 그건 3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산에 살 때는 호수공원에 막 다니면 혼자 새벽 2, 3시에 위험한 데 다니면서 북쪽을 향해서 내가 통일했고 임수경이 아니라 통일했고 박미선이다 그러면서 막. 김정일 나와! 막 그러면서. 아니, 좀 고상하게 민중가요를 막 거룩하게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또 일산에 거기 이렇게 바닥에 깡통 같은 게 있으면 막 깡통을 막 치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지. 아니 일산구청장 나와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또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여기 주거 지역으로 일산을 만들었는데 왜 저기 나이트 클럽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도대체 이거 누가 나오라고 그놈 나오라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런 흥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부터인가 제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이렇게 그건 병이 증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걸 느끼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미친 광란의 그런 증상을 가게 하는 그 키가 뭐냐를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뭔가 스케줄이 많아서 뭔가 분주하다. 내 생각이 막 빨리 돌아간다. 그다음 내가 잠자는 시간이 이제 잠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예를 들면 9, 10시도 막 일어나기 싫어서 찌뿌드한데 갑자기 6시에 잠이 깼어요. 근데 내가 약간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생각이 막 돌아가. 그래서 또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 4시 이렇게 막 깨면은 그건 확실히 조증이어서 그러기 전에 딱 뭐 9시부터 갑자기 6시, 5시에 잠이 깨면은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약물을 좀 더 타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오히려 먹고 잘 자야 그 다음날 생활을 더 잘해요. 생활을 다 잘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 의사쌤하고 굉장히 제가 의사쌤을 믿으니까 의사쌤은 됐으면 약을 조금 들려고 저는 막 좀 더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여기 체질인 분들만 모였습니다 오늘. 신경이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신경이를 버리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약에 쩔어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내내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완전히 쭉쭉 뻗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는 막 졸려서 막 어쨌든 사무실 나가기 너무 싫고 막 뒹굴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약의 부작용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이 없었으면 들어 누워만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라기보다 저같이 굉장히 정신병원에 내내 살다 돌아가셨을 분들이나 정말 정신병원 때문에 힘들었을 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극복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저번에 의사쌤이 저보고 바빠 죽겠는데 교일도 바쁘고 카밀도 바빠 죽겠는데 취미생활 하냐 딱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나같이 뭐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애를 뭔 또 취미 활동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정말 제가 체험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막 1시간 이상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화 같은 경우 꼭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를 보면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 나만 생각하던 그런 거에서 막 내 증상에 몰두하다가 영화 속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베테랑을 봤는데 대단하다. 세상이 좀 무시무시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좀 이렇게 조금 제 삶에 이렇게 제 삶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것도 저한테는 이렇게 제 병을 좀 호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네. 짧은 질문에 긴 대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기준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병의 증세, 그러니까 병명은 바뀌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병의 그 증세랄까 그 정도 자체가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의혹들을 주파수를 많이 왔다 갔다 바꾸고
그래갖고 그리고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제 스스로가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입원을 시키고 제 스스로가 주치의가 되고 네. 제 스스로가 나름대로 내공을 쌓아가지고 간호사, 보호사, 의사 다 해먹었습니다. 네, 제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내공이 좀 네. 굉장히 많이 쌓여갖고 네, 요즘은 이제 그리고 그 한동안은 약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갖고 안 먹고 정신력을 네, 네. 버텨갖고 갔는데 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약을 먹으니까 네.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네.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조금 확실히 그 어떤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알코올 그러니까 때문에 그 어딘가 이렇게 치매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딘가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전에 약을 안 먹었을 때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좀 많이 없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치매기가 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글쎄요, 그게 그냥 그 알코올의 문제 같아. 아 근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그 본인의 그 와도 제가 제 스스로 갖다 이제 자기 관리라 그럴까요? 예, 자기 관리. 예, 증상 관리 그거는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약을 이제 저 빠짐없이 좀 먹으려고 그러고 그 약을 먹으면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생각에 꽂혀갖고 잠을 못 잔다든가 네. 불면이 걸린다든가 네. 그런 증상들이 조금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물 관리를 잘 예, 하시려고 한다. 최근에는 약이 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별로 안 좋았는데 네네. 지금은 약이 좀 많이 그래도 발전이 돼갖고 괜찮게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바람을 아시고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분열 비슷한 예, 조현병,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하셔가지고 예, 이제 병원 약을 드셨고 예. 그때 당시에 그때 굉장히 당시만- 부작용이 심했죠. 예, 약물이 예, 그렇죠. 몇십 아주 오래 예, 전이니까 예, 예. 연세 춘추가 굉장히 그리고 어느라고 이기준님께서 네. 계신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가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우리 비마이나 강혜민 기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승열이 부릅니다. 원더풀 데이즈 주제곡이네요. 비상입니다. 모든 게 남아도 눈 보이는 여기도 모자란 건 하나 있어 사랑 말은 지원해변 여기는 착각의 바다 나는 깨어나네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할 수 있다 해서 어긋나기를 거듭해 도착한 여기고 모든 걸 걸어볼게 꿈꾸고 있어 날아오르는 새처럼 참을 수 없는 설레임에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려 모든 게 아직 불안해 견딜 수 있을지 몰라 모자란 거 아직 많아 하지만 우리 사랑은 이것은 희망의 바다 나는 빠져도 돼 꿈꾸고 있어 날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우린 언제까지나 어둠이 가로막아서
참을 수 없는 사랑에만 알 수 없는 내일을